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 귀에 익숙하시죠? 응원하는 기분이 드는 이 곡은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사악장이죠. 드보르작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온 건 유모레스크 덕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렇듯 히트곡이 꽤나 많은 드보르작은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지만 그도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건 아니에요. 드보르작이 어려웠던 시절 그에게 새로운 문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드보르작이 브람스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뻔했다는 걸 아시나요? 브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드보르작도 역시 좋아하시던데요. 오늘은 드보르작과 브람스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탄생한 드보르작의 대표 명곡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이야기를 나눌게요. 역사적으로 음악가들 중 부유한 집에서 자란 금수저는 손에 꼽을 정도죠. 드보르작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청소년기에 성실하게 음악을 공부하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고 20살에는 현악 사중주도 작곡합니다. 드보르작은 극장에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단원으로 일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막막했어요. 그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연주하고 또 레슨도 하고 성당에서 오르간도 연주하는 등 닥치는 대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내가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드보르작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875년 34살의 드보르작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장학생으로 당당히 선발됩니다. 체코는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아래 있었죠. 자, 이 심사위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위대한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있었어요. 브람스는 드보르작이 제출한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심사평에 이렇게 씁니다. 드보르작은 창작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재정적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드보르작의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브람스는 그 작품이 출판이 되도록 자신의 후원사이자 출판사인 짐록에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브람스가 출판사에 얼마나 호평을 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술가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신의 작품에 더욱 몰입하면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죠. 거장 브람스의 인정과 추천, 장학금 혜택 등으로 생활이 안정된 드보르작은 연이어서 교향곡 5번, 현악 5중주 2번, 오페라, 피아노 3중주 등 명곡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로 그 1875년엔 불과 12일 만에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써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브람스의 위상은 대단했어요. 그런 브람스 선생에게서 인정을 받으니 드보르작은 자신감을 얻고 그것이 창작의 아이디어로 직결됐을 것 같은데요.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예술세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오스트리아로 이주를 해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겠다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곁에 두려고 했어요. 결국 드보르작은 거절했지만요. 만약 드보르작이 오스트리아로 건너갔다면 신세계 교향곡은 어쩌면 미국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격려와 응원,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세상의 벽이 높게만 느껴지던 그 순간 브람스가 드보르작의 새로운 문이 된 것이죠.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선율미가 대단해서 누구라도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죠. 현을 위한 for strings는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입니다. 이렇게 현악기만으로 연주되는 이 곡은 총 5개 악장인데요. 5개 악장 중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선율은 바로 3박자로 된 C샵 단조의 왈츠, 바로 템포 디 발스의 2악장이죠.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이 단조 선율을 들으시면 마음이 주름이 펴지고 심장이 보들보들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선율을 들을 때마다 쇼팽의 왈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떠올리시게 될걸요? 누가 더 우아한가? 드보르작이 쇼팽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악장 라르게토는 요즘처럼 맑은 가을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명상적인 울림을 담아냅니다. 저는 또 5악장 피날레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5악장은 체코의 시골 마을에서 추는 댄스 파티의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4악장까지 귀족적이고 우아한 춤사위를 느끼다가 5악장에서 갑자기 구두를 벗고 맨발로 춤추는 기분이거든요.
이 5악장의 첫 시작은 약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의 첫 시작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세레나데는 유쾌한 기악 모음곡을 드보르작이 자신만의 재치와 재능으로 펼쳐낸 곡인데요. 30분 동안 평화로움과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함을 즐겁게 만끽하게 되죠. 네, 이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 직접 들으면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오는 11월 11일 제33회 이건음악회가 개막합니다.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이건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는 무료 음악회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계로 만났지만 올해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서 관객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건음악회는 앞서 말씀드린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오퍼스 21을 비롯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고전과 20세기 현대곡을 만나는데요. 독일의 명문 관현악단인 위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이 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 탑10에서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데요.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들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바렌보임이 이번 공연에서 솔리스트로 나서서 협연을 합니다. 마이클 바렌보임 역시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곡들을 한 콘서트에서 다 만날 수 있거든요. 먼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현악을 위한 론도는요, 고아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던 슈베르트의 형 페르디난트가 슈베르트에게 의뢰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독일의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은요, 힌데미트가 영국의 조지 5세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서 쓴 곡입니다. 특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임종 직전에 사위인 알트니콜에게 노래를 불러줘 가면서 악보로 남기게 했던 임종의 코랄이 바로 이 곡의 사악장에서 흘러나옵니다. 제 책 고전의 전당에서도 이 곡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만나보세요. 이 슬픔 중에 모두를 위로하는 이 곡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이어집니다. 이 곡은 브람스에게 큰 격려를 받은 드보르작이 삶의 그늘을 거두고 작곡한 회복의 열매와도 같은 곡이죠. 인류애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마음에 쏙 듭니다. 누가 짠 거예요? 게다가 현악기가 주인공인 곡들이니까 현악기의 따스함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 수 있겠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새로운 문이 되어주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음악을 콘서트홀에서 직접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세계 정상의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고 음악 꿈나무들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하는 일을 무려 33년이나 해온 이건음악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진심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죠. 사람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건의 진심이 공연에 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연주자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는 꿈나무들에게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진심이 담긴 품격 있는 문화 나눔을 통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이건음악회의 걸음걸음이 더욱 기대됩니다. 11월 11일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통영, 부산까지 총 6회의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33회 이건음악회 꼭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새로운 문이 되어주세요. 저도 제 주변을 늘 잘 살피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인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